그 랄프 로렌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 단순히 그냥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판다. 그 사람의 꿈은 어떤 패션 디자이너라기보다는 백만장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민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상류층에 대한 동경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그런 꿈을 입었던 게 아닌가? 저한테 한 번씩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패션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냐라고 하면은 아메리칸 문화에 대한 동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릴 때 봤었던 구니스라든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되면 항상 반영하는 나홀로 집에와 같은 영화를 보면서 나름 막연하게 또래 친구들과의 그런 모험을 꿈꾸기도 했고, 뭐 인디애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를 보면서 난 실제로 그 해리슨 포드가 인디애나 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 커서는 그 인디애나 존스가 신었던 신발에 알든의 부츠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뭐 백스토 피처의 마이클 제이 폭스의 뭐 나이키라든지 바치티 자켓, 데님 팬츠를 보면서 나름 어릴 때부터 그 아메리칸 문화에 대한 동경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크면서 그런 문화를 접하고 소위 얘기해서 동경하다 보면은 뭔가 닮고 싶다, 좀 따라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패션이라는 것들에 관심이 생기고, 그 당시에 국내에 유통되었던 뭐 리바이스라든지 제이프레스나 폴로와 같은 아이템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갈증들을 뭔가 조금 해소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패션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뭐 지금까지 이게 업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어떤 패션의 발전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 동경에서 조금 시작하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일본의 어떤 브랜드들은 미국의 어떤 복식 문화에 어떤 기반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 버블 경제 시대 일본의 어떤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진 같은 거랑 지금 현재랑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멈춰져 있다는 느낌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무슨 강남 뭐 80년대 강남이라든지 80년대 서울 풍경 이래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보잖아요. 와, 이제 소위 어른들이 격세지감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가 확 와닿는다니까. 그죠. 그만큼 한국도 엄청 많이 발전했다는. 근데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어떤 누군가에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K컬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부러움의 동경의 대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요즘 해외 가장 최근에 나간 게 언제세요? 저? 네. 이번 여름에 도쿄 갔다 온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권이었구나. 예, 예, 예. 한국 문화가 더 엄청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기도라고 그 적혀져 있는 옷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입고 다녀요. 한국어로 돼. 오리온 코리아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 뭐 봉제와 관련된 제조라든지 마케팅까지 한국에서 100% 완성된 국산 K 패션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우수한 품질, 뭐 창의적인 디자인, 전 세계의 한국 패션의 가치를 전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어떤 사업의 일환입니다. 한국 패션 산업에서 뭔가 한국 국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가진 취지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도 들었지만, 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 우리도 좀 지원을 해주지. 왜냐면 이제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아직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 사업에 뭔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조금 더 넓게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 잘 만든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르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같이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브랜드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분명 들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얘기 있잖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면은 한국이 어디지? 서양인들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동양 문화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든지 동경은 분명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K컬처는 그거와 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 문화에 대한 관심과 부러움, 동경인 것 같아. 너무 국뽕에 취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수동만 나가 보더라도 그 수많은 팝업에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은 이 브랜드를 구매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남동 같은데 보면은 각 브랜드 어떤 쇼룸에 외국인들이 진짜 막 이렇게 문정성시를 이루는 경우들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심심찮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K컬처를 받아들이면서 그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패션이라든지 뷰티까지도 뭔가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확실히 그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직접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는 앤더슨 백과 잉크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첫 번째 브랜드가 앤더슨 벨입니다. 앤더슨 벨 같은 경우는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사실 해외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매장 사실 처음 와봤어요. 종로 안국동에 위치한 앤더슨 벨의 매장인데 1층은 여성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건물 자체가 되게 좀 특이하고 예쁜 게 또 1.5층이 있어요. 1.5층은 유니섹스, 2층은 남성복, 또 2.5층이 있는데 2.5층은 또 이 어떤 앤더슨 벨의 전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전체 다 개방이 되어 있어서 오셔가지고 외관 자체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예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라도 좀 편하게 방문하셔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2층에 위치한 남성복. 옷은 괜찮은데요, 되게. 제가 입었을 때 느낌은 확실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뭔가 브랜드라든지 아이템을 활용하다 보면은 내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오늘 한 번 더 그 느끼는 것 같아요. 입어보니까 괜찮은데? 이거 PD님 가격 얼마일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제가 여기 이런 디테일들 봤을 때 대략적으로 20만 원. 20만 원? 네. 98,000원. 아 진짜요? 확실히 브랜드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라벨을, 특히나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라벨들을 이렇게 밖으로 노출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이번 시즌에 그 기본 이제 어떻게 보면 영광을 받고 베이스로 하셨던 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공경 여사님을 모티브로 해서 이번 컬렉션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패션을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아요. 제가 국내에서 브랜드를 운영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근데 그거는 몇몇 브랜드의 어떤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정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국내에서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야 되나? 국내 소비자들의 어떤 색안경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보는 디렉터 분들도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한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바로 잉크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약간 중력 뜨네요. 피디님 기죽지 마요. 앤더슨벨의 어떤 규모에 사실 놀랐었거든요. 네. 또 잉크를 오니까 또 잉크의 이 어마어마한 규모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네요. 진짜로.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사실 뭐 직간접적으로 항상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또 패션 브랜드를 만나러 오다 보니까 오늘 만났던 앤더슨벨도 그렇고 잉크의 이 공간에 와서 느낀 점은 야,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 위상이 진짜 어마어마해졌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몇 평인 것 같으세요? 몇 평인 것 같으세요? 한 200평은 넘을 것 같은데. 200평은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여기 실제로 여기 앞에 있는 뭐 주차장부터 해서 공간까지 다 합치면은 200평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200평 한 300평은 되겠다. 한국 패션은 뭐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다이나믹하다.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함은 사실 소비자들한테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나 어떤 소비자들의 니즈는 이게 좀 재밌는 건데 내가 굉장히 뭔가 돋보이고 싶고 개성 있어 보이고 싶지만 뭔가 도드라지는 거 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거는 패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팝이라든지 K-컬처라고 해서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예전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수준의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그렇고 뭔가 기대하는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어떤 부담을 느끼긴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솔직히 뭐 규모만해서 놀랐어요. 그 공간에서 주는 매력이라고 얘기하나? 그 매력 그 이상 이 정도 규모의 어떤 매장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크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춰진 것도 그렇고 분명한 거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잘 녹여들게끔 구성들이 굉장히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건 그 정도 어찌됐건 뭐 판매나 이런 것들 인기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가 그 정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소비자들이 그만큼 그 브랜드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게 진짜 막연한 게 아니고 이 공간에 와서 느꼈을 때는 아 진짜 국내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뭔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우리나라가 뭐 부족한 부분들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되면서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브랜드 보니까 되게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좀 자극도 받는 것 같아요. 뭐 한국 패션 산업협회에서 지원하는 올인 코리아라고 많은 국내에서 뭔가 패션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찾아보시고 그에 따른 또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저한테도 역시나 우리들한테도.